붕괴 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삼성동의 15층짜리 오피스텔 대종 빌딩에서 입주민들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아직 일부 입주민들이 짐을 빼느라고 남아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아무튼 바로 옆에 다른 건물들도 붙어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죠.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입 통제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폐쇄된 건 맞죠? 네, 제 뒤로는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노란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젯밤까지는 입주자들이 짐을 옮기면서 오갈 수가 있었지만 오늘 0시부터 출입문이 폐쇄됐습니다. 지금은 건물 1층에 차려진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인원이 번갈아 가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입주자들이 짐을 아직도 좀 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구청 측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지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아직도 짐을 빼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관리인들의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데 이 입주자들에 대해서 빨리 짐을 옮길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사람들이 다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관심 사안이죠. 어떤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입주자들도 좀 불안하실 것 같고 오가는 행인들도 역시 불안하실 것 같아서 어떤 쪽으로 이해가 됩니까? 네, 일단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 뒤에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아직 진단 절차는 시작되지가 않았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110여 명의 건물주 중에서 4명으로 구성된 대표들이 이 응급보강과 정밀 안전 진단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 등을 더 상의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입주자들이 이제 금방 다른 사무실을 구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청이 지원 대책을 약속한 바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강남구청 측과 입주자들이 취재한 결과 아직 실제로 공용 사무실이 제공되지는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저희가 입주자들 불만도 직접 취재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테리어 비서부터 주소 이전하는데 나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사비 10원도 없이 혜택도 없이 수도 전기료까지 다 정산해서 나머지가 갖고 나가라. 예, 잘 들었습니다. 구청은 인근 사무실들과 예, 말씀하세요. 네, 구청은 인근 건물들과 협의해서 그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입주자들은 좀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삼성동의 대정 빌딩, 이 빌딩은 이번에 긴급 안전 진단을 해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2등급 판정을 받은 바가 있죠. 근데 이처럼 2등급을 받은 곳은 여기서 2는 A, B, C, D, E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2등급을 받은 곳이 서울에서만 13군데가 더 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 일부 건물에서는 주민과 상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대책을 세워달라면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복도 천장이 배가 나온 것처럼 부풀었습니다. 벽 곳곳엔 금이가 있습니다. 5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의 3층짜리 아파트입니다. 한쪽 방문은 닫히지 않고 다른 방문은 혼자 열립니다. 건물이 기울어 붕괴 조짐을 보일 때 증상입니다. 큰 에어컨이가 뭐 있죠? 방바닥에 물려 지나가면 지금 흔들흔들 조금 하니까. 이 아파트는 서울시의 안전진단 평가에서 위험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 대피가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1년에 3번 진행하는 정밀 진단을 거쳐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무섭죠. 다 이상하고 지금 막 나가면 비싸잖아. 지붕 곳곳이 사라져 빛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천장 콘크리트도 떨어져 철근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968년 지어진 서대문구의 시장인데 역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쪽엔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상인들도 또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곳곳이 낡고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위를 보시면 이렇게 위에 달려있는 철문이
바람에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위태롭게 움직이고 있고 또 지붕은 또 슬레이트로 겹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낡은 상황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실제로 지난달에 이렇게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눈 무게 때문에. 첫눈 올 때 그랬습니다. 이런 지붕이었었는데 700명이 넘던 많은 상인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지만 아직도 6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잖아. 다 나가고. 지금 현재 우리밖에 없어. 다 나가고. 올해 2등급을 받은 서울시내 건축물은 모두 14곳이나 됩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예, 어제 저희 뉴스룸은 20년이 넘은 전국의 노후 온수관 가운데 203군데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 징후가 나타난 곳은 서울이 96곳으로 가장 많았고 분당이 49군데, 고양이 24곳 등이었습니다. 긴급 대책도 내놨지만 온수관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언제 또 다른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전하죠. 실제로 고양시 백성역과 서울 목동에 이어서 어젯밤에는 경기도 안산에서도 온수관이 파열됐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인도에서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그 옆엔 뜨거운 물이 흥건합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집사람이 밴드인가 어디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더래. 그래서 거기를 얼른 피해갔다는 그런 얘기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미 터지기 전에 이제 전조 증상이지. 오늘 새벽 1시에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인근 1,100여 가구에서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겼습니다. 서늘하죠. 차죠. 그러니까는 정비장판 있는 거 다 꺼내게 해서 애들한테 오늘 아침에 콧물이 그냥 줄줄줄줄 기침하고 하니까는 불안하고. 지난 4일 고양시 백성역 사고를 시작으로 서울 목동에 이어 경기도 안산까지 열흘도 안 돼 3건의 온수관 파열 사고가 났습니다. 특히 온수관 관리 주체가 각각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 안산도시개발로 모두 다릅니다. 수도권에서 온수관을 관리하는 업체는 1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안산의 사고 원인은 낡은 배관이 원인으로 지목된 백성역이나 목동과는 좀 달랐습니다. 노후 배관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이게 어제 점검을 할 때 보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작업을 하면서 이 피복을 이렇게 손상시켜 놓은 상태로. 오늘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관리 중인 온수관의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있다고 발표한 지역난방공사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적극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안산도시개발 측도 모든 온수관에 대해 정밀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이 모두 16군데라고 어저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수도권에 있는 3군데에 직접 가봤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인데 아직 보수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땅 밑에 묻혀있던 온수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돌리고 조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땅의 온도가 10도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온수관 긴급 보수에 들어간 겁니다. 열 공급 중단 없이 배관 유지 보수할 수 있게끔 배관 내부를 막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수관에서 물이 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배관은 지금 저기 놓인 신형 배관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약 1,30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고양시 백성역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노후가 됐으니까 또 어느 지점으로 또 퍼질지도 모르는 거고. 이번엔 금이 간 온수관 틈 사이로 하얀 수증기가 새어나옵니다. 온수관을 둘러싼 보온재 등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이 온수관 주변엔 2만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온수관이 묻힌 곳의 땅의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10도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직 굴착 작업은 시작하지 못하고 구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여기가 개발됐으니까 그러면요. 저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긴급 보수가 필요한 16곳 가운데 보수가 완료된 곳은 2곳이고 나머지는 보수가 진행 중이거나 굴착 작업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남방공사 측은 구청과 최대한 빨리 협의해 보수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주우입니다. 예, 이상 징후가 발견된 온수관 203군데 이 조사 결과를 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보도한 이후에 오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긴급 대책을 내놨죠. 우선 그 203군데 중에 서울 지역이 절반 가까운 96곳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만큼 점검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올겨울 내내 대책 없이 지내야 하는 곳들, 다시 말해서 사고가 안 나길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대책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방공사가 이상 징후가 발견된, 그러니까 이제 주변과 온도 차이가 3도 이상 나는 곳, 심각한 것은 10도 이상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203군데가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밝혔습니다. 어느 지역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전체 203곳 중에 서울중앙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이 78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예. 여의도나 상암동, 또 반포 지역 일부가 해당됩니다. 예. 서울 강남지사 관할 18곳을 더하면 서울만 96곳입니다. 이어서 분당, 고양시와 용인 등의 순인데요. 이처럼 수도권에 집중이 된 건 이 노후관이 주로 1990년대 초에 지어진 일기 신도시에 주로 배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구도 12곳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온도차가 다른 지표와 10도 이상 차이가 나서 바로 조치가 필요한 곳 16군데가 어딘지도 나왔죠? 네, 실제로 위험이 있어서 이미 조치에 들어간 곳이 16곳인데요. 예. 여기에는 고양시가 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전체 16곳 중에 5곳의 땅을 팠는데 4곳은 누수는 없었고 고양시 한 곳은 미세하게 물이 새서 실제 배관 밸브를 교체했습니다. 서울 잠원동 한 곳은 이미 보수를 끝냈고 대치동 한 곳은 구청의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 한마디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 온수관을 가능한 빨리 전량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를 위해서 주변과 온도차가 3도 이상 나는 곳, 즉 누수가 의심되는 203곳은 내년 1월 12일까지 정밀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많은 지점은 진단이 끝나는 즉시 보수나 교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또 백성역 사고 지점과 같은 용접부가 있는 443곳은 내년 3월까지 모두 일단 땅을 파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내년 안으로 보수하거나 교체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게 이제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인데 구착해서 다 볼 때까지 지금 몇 달이 지나고 그게 바로 이제 겨울 구간이기 때문에 겨울에 온수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일단 이 지역 주민들은 온수관이 터지지 않기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면? 난방공사는 일단 이 열화상 카메라로 매일 특별 진단을 해서 문제가 심각한 곳부터 먼저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예. 하지만 백성역 온수관 사고가 난 곳도 이 지난달 초 외주업체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점검했을 당시엔 이상이 없었다는 게 바로 난방공사의 설명입니다. 예. 이후에 한 달 만에 파열이 일어난 원인은 본인들도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따라서 열화상 카메라로 점검을 하는 것만으로 이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예. 이거 뭐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물론 없는데 한번 이렇게 사고를 겪고 나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